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떠도는 소문들의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고대 구로병원의 닥터 강입니다. 오늘 저희 이 촬영 일자가 확진자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아직도 세상엔 떠도는 소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대가이신 김호지 교수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어느덧 100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확진자 100일째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일 이제 신규 10명 정도니까 상당히 와, 안정적이죠. 그 정도면 정말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2월 말 3월 초에 하루에도 5, 600명씩 신규 환자가 생기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던 맞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네. 정말 정부와 의료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위기에 강한 민족,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다시 한번 발휘되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아직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미국, 이웃 일본이 갑자기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서 네.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잘 통제하고 있지만 네. 지금 유입 환자들이 꾸준히 생기기 때문에 역시 네. 긴장감을 놓지 말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네. 되겠습니다. 긴장감을 잃지 말라는 교수님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인종적인 차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중국에서도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이 덜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네. 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감염률이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쩌면 인종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걸리는 확률이 낮게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동양에 많다 보니까 이게 동양인이 취약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지금 유럽 백인도 다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종적인 차이로 코로나19에 잘 걸린다.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다. 네. 네. 또 이제 지금 미국에서 흑인들이 많이 걸리고 중증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백인보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백인은 부자고 네. 건강 상태도 좋은 반면에 사회적인 네, 그 문제 사회 때문에. 경제적인 네, 여건이 맞습니다. 이제 흑인들은 빈민가라든지 네. 열악한 상황에서 위생도 안 좋고 영양도 안 좋고 네. 병원 문턱도 높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백인보다 더 네. 많은 중증 환자, 사망자가 네. 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인종적인 영향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또 지리적인 요인이 네, 많이 개재하는 것 환경적 같습니다. 요인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한국인들이 마늘과 김치 같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음식들이 있지 않나요? 네. 마늘, 김치 혹은 강황, 카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 면역 강화 식품들을 먹어서 저희가 조금 덜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사스 때도 2003년 한국에 네. 환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김치가 효과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인도의 환자가 보고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카레가 강황이 효과있다라고 봤는데 네. 지금 인도의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음식에 대한 아전인수일 수도 있겠네요.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치료제, 백신도 없고 너무 답답하죠. 빠르게 유행하고 이제 사망자 속출하다 보니까 네. 뭔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맞습니다. 심정에서 마늘이라든지 네. 김치, 강황, 양파도 이제 실내에 놓으면은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네. 속설들이 있는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아쉽게도.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일반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모두 다 이 사태가 빨리 이겨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또 면역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비타민 같은 것들 먹어가지고 면역력을 좀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를 방어하는 면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림프구나 네. 중화항체 같은 게 있어야 예방이 되고 방어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안 걸리는 건 아니고 비타민은 A 같은 경우는 눈 건강에 좋고 D는 뼈 건강에 좋고 네. 비타민은 우리 생리 활성, 대사에 굉장히 필수 요소니까 네. 골고루 음식을 먹고 필요하면 비타민 보충을 하는 건데 네. 비타민도 사실 과해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비타민은 비타민대로 우리 신진대사 활성화에 네. 필요한 물질이지 이것이 코로나19를 특별히 예방해 주지는 못한다. 코로나19의 특효약이 될 수는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시죠?
제가 사실 술 마시는 것도 사실 좋아하는데 네. 알코올로 저희 손도 소독하지 않나요? 네. 알코올로 이렇게 저희 몸도 소독하거나 이런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겠지요? 뭐 60% 이상 알코올이라든지 네. 차아염수산 나트륨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락스라는 게 네. 뭐 성분명이 차아염수산 나트륨입니다. 네. 그러니까 희석한 락스 같은 것들이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손소독제 알코올로 죽일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체외 용품입니다. 네. 몸 밖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것을 주사로 놓는다라든지 네. 뭐 빼가리나 뭐 네. 보드카 이런 경우 뭐 40도 50도 아주 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먹어서 코로나19를 소독할 수 있다.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 또 뭐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네. 소독제를 정맥 주사로 해서 네. 균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뭐 60% 알코올을 네. 정맥 주사하면은 네. 사람이 죽습니다. 먼저 네. 독성 때문에 네. 절대 정맥 주사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체외로 피부 소독은 알코올 네. 60% 알코올 충분하죠. 그렇지만 네. 이거를 먹어서 네. 또는 뭐 정맥 주사해서는 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도 얘기했었고 또 강력한 자외선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다 맞지는 않는 말이겠죠, 교수님? 그렇죠. 예,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여름철에 이제 백사장 가서 이제 네. 태닝도 하고 네. 미용을 콘당에,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외선 차단제도 네. 바르고 해서 네. 피부를 보호하면서 하지 네. 그냥 노출했다가는 오히려 화상이 있고 맞습니다. 또 피부 노화가 되고 네. 또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제 피부암이 또 네. 생길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서양인 백인들은 더, 피부암 네.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뭐 네. 코로나19를 죽인다라기보다 그 전에 피부 건강이 안 좋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럼 어떻게 보면 해를 입힐 수도 있는 내용들이네요. 뭐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로 네. 그거는 그냥 기자들 질문 비꼬느라고 하는 아하. 거였다. 네. 변명을 해댔지만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브리핑이 안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네. 괜히 또 실수하실까봐.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클로로퀸이 이제 네. 게임 체인저다. 네.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지금 코로나19 네. 치료제로 시도되고 있는데 네. 60대 노부부가 네. 이 수족관의 그 내부의 이끼를 청소하는 클로로퀸 아이고. 파우더를 먹고서 한 네.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환자 그런 사고가 있었군요. 병원 가셨죠. 네. 대통령처럼 굉장히 중요한 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네. 그냥 솔깃하거든요. 그럼요. 예, 코로나19가 크게 미국에서 유행하고 빨리 이제 재선을 위해서 지금 인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급한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란에서는 네. 공업용 에탄올 먹고 525명이 죽었다 그래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과학이 답이다.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의료인들은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쪽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프랑스 쪽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감염률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흡연이 오히려 코로나를 덜 걸리게 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인가요? 그것도 좀 부정확한데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네. 그 담배 피는 분들이 중증으로 네. 폐렴이나 네. 호흡 증후군이 오고 사망 위험이 높다라는 게 이제 네. 밝혀졌는데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이제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소위 COPD라는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그럴 때 이제 폐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ACE2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많이 증가가 돼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가 되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더 중증으로 가서 네.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게 알려진 사실인데 네.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자에서의 네. 이 담배 흡연율이 네. 프랑스 전 국민의 흡연율보다 현저히 낮다. 네.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담배 흡연율이 높잖아요. 네.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연의 아. 일치로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동일한 뭐 10,000명을 담배 피고 10,000명을 안 피고 동시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걸리는 율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네. 담배 핀 사람들이 덜 걸린다 하면 이건 믿을 수가 있지만 관련이 있다고 해서 원인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인과관계가 아니고 네. 이건 우연히
그렇게 관찰된 것뿐이지 네. 실제 뭐 프랑스에서는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니코틴을 투여해서 아이고. 예방 효과가 있나. 그래서 참 과감하긴 한데 네. 좀 한번 저 같은-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전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반려동물들 키우고 있지 않나요? 네. 반려동물들 요즘 가족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어느 나라에서는 강아지에서 걸렸다는 보고가 있고 네. 어느 나라에서는 고양이한테서 걸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가 가장 흔하고 네. 같은 포유류다 보니까 네. 홍콩에서 그때 포메라니안이 네. 주인이 코로나19에 걸리고 네. 포메라니안이 강아지가, 걸려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오염된 거고 감염 안 네.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반복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오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감염된 네.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네. 고양이에서도 이제 감염 네. 사례가 미국에선 있고. 고양이 예. 사례가. 그만큼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반려동물, 개나 네. 고양이의 경우에 코로나19가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전염될 수 있다. 네.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해야죠. 코로나19 너무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냉방기를 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건가요? 냉난방기가 뭐 바이러스의 소스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기침재채기를 하면 그냥 중력에 의해서 1, 2m 내에 떨어지는데 네. 에어컨 바람이 수평으로 세게 나온다. 우리가 강풍을 네. 튼다. 네. 세게 나오면 기침재채기가 1, 2m가 아니라 4, 5m까지 올라가서 멀리까지 퍼뜨릴 수 네.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인이 될 수 예, 있다. 그래서 뭐 무풍 모드로 하든지 네. 아주 그냥 약하게 하든지 아. 조금 뭐 약간 더워도 네. 확산되는 건 네. 예방하는 게 더 좋겠죠. 에어컨 풍량 혹은 선풍기 풍량들을 조절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면 좋겠다는 예, 교수님 뭐 말씀이시죠. 풍량이나 이제 방향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예. 남성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혹은 또 이거 관련된 치료제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 하나 있잖아요. 람데시비. 렘데시비어. 네, 그게 또 이거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네.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코로나19가 주로는 폐렴을 일으키고 네. 또 심근염도 일으키고 네. 또 콩팥 기능 저하도 일으키고 네. 위장관도 침범하는 건 알려졌는데 네. 주로 침범하는 장기는 이 바이러스가 붙는 ACE2 아까 리셉터 말씀해 수용체가 주셨던. 많은 네. 장기가 폐하고 심장하고 콩팥하고 위장관입니다. 네. 근데 이 남성 생식기 정자가 만들어지는 그 고환에도 이 ACE2 리셉터가 다수 존재한다고 아까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 하나의 수용체. 예. 문을 열어주는. 예, 열어주는 그런 게 고환에도 많다고 해서 아, 네. 이론상 이론상. 네. 이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이제 고환염도 올 수가 네. 있고 네. 무정자증이나 이제 생식기능 저하 또 음. 불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의 우와.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아직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가설. 예, 이론상 이제 그런 AC2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충분히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불임으로 연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더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알면은 사실 네. 뭐 예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이 인체의 불안, 초조도 일으킨 네. 어떤 정신적인 아.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온갖 아닌가. 장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마음까지도 네. 해할 수 있는 바이러스. 최근에 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도 꽤 늘어서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예. 저도 좀 우울해지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서 정신의학과가 지금 많은 환자들이 온답니다. 이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울증으로 네. 정신관리 우리가 뭐 심리방역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네. 휴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좀 맞습니다. 릴렉스하고 대신 가서 이제 사람 붐비는 데는 피하고 네. 코로나19를 겪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뉴노말. 뉴노멀이라고 하는 네.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너무 밀접 접촉하고 해압도 네. 많고 뭐 24시간 계속 네. 다이나믹하게 살아왔잖아요. 저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었죠. 그게 좀 약간 비정상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네. 일도 좀 줄이면서 가족과의 시간도 더 가족까지 갖고. 갖고 예, 그것이 뉴노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에게 주는 교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그 교훈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교수님께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